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크림반도의 코로나19 방역과 치료 활동을 돕습니다. 4일 한국 국방외교협회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해 연말 의료진 100명과 진료물자 100톤을 크림자치공화국 심페로폴로 보냈습니다. 물자인 인공호흡기, 코로나19 진단장비, 혈액검사 장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크림반도 지원에 나섰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반발을 무릅쓰고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을 강행했었습니다. 국방외교협회는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서방과 붙어 있어 러시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며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무장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우 기자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국방과학연구소와 JTDLS 링크K 항공기 체계통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링크K 완성형은 한국군이 현재 수행 중인 6회공 합동작전에 최적화하여 다양한 무기체계를 유선, 무선, 위성 링크K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 합동 전력 간 실시간으로 전술정보 교환 및 상황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운용체계입니다. 링크KK 완성형 항공기 체계통합 사업의 계약 금액은 1,400억 원 규모며 납품은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카이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링크K 완성형 단말기를 공중통제기 KA-1, 소형무장헬기 LAH 각각 2대의 체계통합을 하며 링크K 기능 성능 확인을 위해 개발시험, 운용시험 평가 지원 및 항공기 개조 분야에 대한 종합군수 지원 요소 개발 업무를 수행합니다. 카이 관계자는 링크K의 완벽한 체계 통합으로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로템이 장애물 개척 전차 초도 물량을 납품했습니다. 장애물 개척 전차는 전장에서 지뢰화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동로를 확보하는 임무를 담당하는데요. 현대로템은 2014년 장애물 개척 전차 개발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9일 장애물 개척 전차 첫 생산 물량을 육군에 넘겼습니다. 군은 야전 운용 시험을 거쳐 2023년까지 장애물 개척 전차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장애물 개척 전차 생산을 맡은 전담 조직을 변도 편성해 납품 일정을 3개월 단축했는데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도 현대로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군은 장애물 개척 전차를 활용해 비무장지대 등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할 예정인데요. 장애물 개척 전차엔 지뢰 제거 쟁기, 지뢰 감응 장비, 자체 방호 시스템, 굴삭기계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장애물 개척 전차 전력화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과 품질을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우 기자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중국의 해경법 개정 심의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개정 해경법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초안을 보면 중국 해경은 외국 선박의 정선명령 불복종 등에 대응해 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개정 해경법이 시행되면 중국이 타국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 등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30일 한국국방외교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입법기관인 전인대상무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개정해경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에 대비해 방위성은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 장비를 보완하고 대형 순시선 무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외교협회는 개정해경법이 공포되면 중국 해경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며 일본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우 기자였습니다.